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생성자와 디스 키워드를 다룹니다. 객체가 태어나는 순간, 필드 이니셜라이저, 베이스 생성자 호출, 본문 실행이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지 IL 수준으로 살펴보고, 디스 체이닝이 코드 중복을 어떻게 줄이는지, 그리고 유니티 모노 비헤이비어에서 왜 생성자가 위험한지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유니티 신입이 흔히 작성하는 패턴이에요. 에너미 클래스의 생성자 3개를 만들었습니다. 16번째와 17번째 줄을 보세요. HP 100 데미지 12 두 번째 생성자에서 또 반복돼요. 며칠 뒤 디자이너가 기본 데미지를 12로 올려달라고 하면 두 군데를 동시에 고쳐야 합니다. 한 군데를 빠뜨리면 뉴 에너미로 만든 적과 뉴 에너미 이름으로 만든 적이 다른 데미지를 갖게 되죠. 이 버그는 컴파일러가 잡아주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함정이에요. 첫 번째 줄, 모노 비헤이비어를 상속한 에너미의 다섯 번째 줄처럼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를 정의하면 빌드는 되지만 씬에서 add 컴포넌트를 호출하면 빨간 에러가 납니다. 유니티 엔진은 컴포넌트를 만들 때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만 호출하거든요. 그런데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를 정의하는 순간 컴파일러가 자동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엔진이 컴포넌트를 만들 수 없게 됩니다. 비유로 설명해보죠. 게임 캐릭터 생성 화면을 떠올려 봅시다. 기본 캐릭터로 시작하기 버튼은 직업과 HP와 공격력을 미리 정해진 값으로 채워주고 커스텀 시작은 사용자가 입력한 능력치로 만들어줍니다. 어느 쪽이든 게임이 시작되기 전 캐릭터는 유효한 상태여야 해요. 생성자는 정확히 역할을 합니다. 객체가 만들어진 순간 필드가 모두 의미 있는 값으로 채워졌다 라고 약속하는 코드 블록이에요. 이 그림이 생성자 호출 시 일어나는 일을 보여줍니다. 첫째, 힙에 메모리를 할당하고 모든 필드를 0이나 널로 클리어합니다. 둘째, 필드 이니셜라이저를 실행하고요. 셋째, 베이스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마지막 넷째에서야 생성자 본문이 실행돼요. 본문은 가장 마지막에 실행됩니다. 본문 앞에 이미 필드 이니셜라이저와 베이스 생성자가 끝나 있다는 거죠. 이제 기본 생성자부터 보죠. 클래스의 생성자를 하나도 작성하지 않으면 컴파일러는 매개 변수가 없는 퍼블릭 생성자를 자동으로 합성합니다. 플레이어 클래스의 생성자를 하나도 안 적었어요. 6번째와 7번째 줄 주석처럼 컴파일러가 빈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10번째 줄, 뉴 플레이어가 오케이죠. 11번째 줄처럼 모든 필드는 0이나 널로 클리어된 상태로 시작합니다. IL을 보면 자동 생성된 기본 생성자가 정말 단순해요. 5번째 줄에서 디스를 로드하고 6번째 줄에서 오브젝트.시터를 호출하고 7번째 줄에서 let으로 끝납니다. 필드 클리어는 CLR이 메모리 할당 단계에서 이미 처리하기 때문에 IL에 추가 코드가 없어요. 여기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세 번째 줄처럼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를 단 하나라도 정의하는 순간 컴파일러는 더 이상 기본 생성자를 자동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6번째 줄, 뉴 에너미 비노출은 CS 7036 에러가 나죠. 이제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예요. 6번째 줄의 플레이어 생성자가 name과 HP를 받습니다. 9번째와 10번째 줄에서 dis.name과 dis.hp로 필드에 대입하죠. 14번째 줄처럼 외부에서 호출할 때 초기 값을 넘겨주는 패턴입니다. IL을 보면 본문이 한 줄씩 그대로 매핑됩니다. 5번째 줄에서 베이스가 먼저 호출되고 7번째와 8번째 줄에서 name 인자를 stfld로 네임 필드에 저장, 10번째와 11번째 줄에서 HP를 HP 필드에 저장해요. 흥미로운 점이 LDAG 0이 디스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인스턴스 메서드는 IL 레벨에서 첫 번째 인자가 항상 디스이므로 매개 변수 네임은 LDAG, .1HP는 LDAG, 2로 한 칸씩 밀려 있습니다. 디스 키워드는 3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현재 인스턴스 참조. dis.name은 이 객체의 네임 필드를 의미해요. 둘째, 매개 변수 그림자 해소. 매개 변수 이름과 필드 이름이 같을 때 둘을 구분합니다. 셋째, 확장 메서드 표시. 정적 메서드의 첫 매개 변수 앞에 디스를 붙이면 확장 메서드가 돼요. 코드로 3가지 사용 사례를 보죠. 두 번째 줄, register2가 mgr.add 람다 화살표 디스로 자기 자신을 다른 메서드에 넘기는 패턴이에요. 5번째 줄, name 필드와 name 매개 변수가 같을 때 dis.name으로 둘을 구분합니다. 10번째 줄의 플래티너이가 정적 메서드인데 첫 매개 변수 앞에 디스 벡터 3가 붙어서 확장 메서드가 됐고 12번째 줄처럼 인스턴스 메서드처럼 호출 가능합니다. 이제 내부 동작을 자세히 봅시다. 필드 선언과 동시에 값을 대입하는 문법을 필드 이니셜라이저라고 해요. 본문보다 먼저 실행됩니다. 이 예시를 보세요. 세 번째와 네 번째 줄에 HP 100과 네임 기본 이름 필드 이니셜라이저가 있고 8번째 줄에서 본문이 네임을 다시 덮었습니다. 13번째 줄 주석처럼 결과는 HP 백네임 전사가 돼요.
본문이 마지막에 실행되니까요. IL을 보면 핵심 발견이 드러납니다. 네 번째 줄 주석처럼 필드 이니셜라이저가 베이스 호출 이전에 박혀 있어요. 일곱 번째 줄에서 STFLD로 HP 백 대입, 10번째 줄에서 네임 기본 이름 대입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12번째와 14번째 줄에서 베이스 생성자가 호출되죠. 다음 페이지에서 16번째 줄 주석처럼 본문 실행 단계가 보입니다. 19번째 줄에서 네임이 또 한 번 STFLD로 덮어 쓰여요. 네임이 두 번 대입되는 IL 명령이 나타나는 거죠. 한 번은 기본 이름, 다음은 전사. 사소한 비효율이지만 필드 이니셜라이저가 비싸면 본문에서 어차피 덮었을 거라면 이니셜라이저는 빼는 편이 유리합니다. 상속이 있을 때의 호출 순서를 그림으로 봅시다. 뉴 디라이브드 호출 시 5단계가 일어나요. 첫째, 디라이브드의 필드 이니셜라이저가 먼저 실행됩니다. 둘째, 베이스 생성자에 진입해 베이스 필드 이니셜라이저를 실행하고, 셋째, 오브젝트.시타가 호출됩니다. 넷째에서 베이스 생성자 본문이 실행되고, 마지막 다섯째에 디라이브드 생성자 본문이 드디어 실행되어 자식 본문이 가장 늦게 호출됩니다. 이 코드를 보세요. 세 번째 줄, 베이스의 태그 필드 이니셜라이저는 단계 2에서 실행되고, 아홉 번째 줄, 디라이브드의 네임 이니셜라이저는 단계 1에서 먼저 실행됩니다. 13번째 줄에서 뉴 디라이브드를 호출하면 14번째와 15번째 줄처럼 베이스 본문 출력이 먼저 나오죠. 그 다음 페이지의 16번째 줄에서 디라이브드 본문 출력이 따라옵니다. 자식 필드 이니셜라이저는 부모 생성자가 호출되기 전에 실행되니까 부모 생성자에서 자식 필드를 읽어도 이미 적용된 값이 보여요. 부모의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만 있으면 자식이 베이스 호출로 인수를 넘겨야 합니다. 네 번째 줄, 유닛 생성자가 HP를 받죠. 11번째와 12번째 줄을 보세요. 히어로 생성자가 콜론 베이스 괄호 HP로 부모 생성자의 HP를 넘깁니다. 베이스를 명시하지 않으면 컴파일러가 부모의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를 자동 호출하는데 부모에 그게 없으면 컴파일 에러가 나요. 이제 디스체이닝으로 중복을 제거하는 패턴을 봅시다. 먼저 비포 코드예요. 유니티에서 아이템 데이터를 표현하는 흔한 패턴입니다. 아이템 클래스에 생성자 3개가 있는데 10번째와 11번째 줄, 17번째와 18번째 줄을 보세요. 프라이스 0스톡1이 2번 반복돼요. 디자이너가 기본 재고를 5로 바꿔달라고 하면 두 군데를 동시에 고쳐야 합니다. IL을 보면 정확히 똑같이 쓸데없는 중복이 박혀 있어요. 첫 번째 줄이 아이템 기본 생성자고 11번째 줄에서 프라이스 0, 14번째 줄에서 스톡2를 STFLD로 저장하는 본문 코드가 그대로 박혀 있죠. 다음 페이지의 18번째 줄에 두 번째 생성자가 있고 28번째와 31번째 줄에 똑같은 프라이스와 스톡 대입 STFLD가 또 반복돼요. 코드뿐 아니라 IL 본문도 중복입니다. 이제 애프터 패턴을 보죠. 디스 체이닝으로 마스터 생성자에 위임하는 거예요. 디스 괄호로 같은 클래스의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고 매개 변수가 가장 많은 마스터 생성자의 초기화 로직을 모은 뒤 다른 생성자들이 거기에 위임합니다. 8번째 줄을 보세요.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가 콜론 디스 괄호 언노운 01로 마스터 생성자에 위임합니다. 11번째 줄도 마찬가지로 이름만 받는 생성자가 마스터에 위임하고 14번째 줄의 마스터 생성자에만 실제 초기화 로직이 있어요. 이제 기본값을 바꾸려면 한 군데만 고치면 됩니다. IL을 비교해보세요. 첫 번째 줄 14바이트로 줄었어요. 8번째 줄에서 마스터 생성자를 콜로 호출하고 끝납니다. 12번째 줄, 두 번째 생성자도 10바이트로 줄었죠. 핵심은 디스로 위임받은 생성자에는 오브젝트의 점시터 호출이 없다는 점이에요. 베이스 생성자 호출 책임은 마스터 생성자가 가져갑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19번째 줄, 두 번째 생성자도 마스터를 콜로 호출해요. 23번째 줄부터가 마스터 생성자인데 27번째 줄에서 오브젝트.시터를 호출하고 30번째 줄에서 진짜 STFLD 본문이 박혀 있어요. 본문 STFLD 코드가 마스터에만 한 번 박히니 코드 크기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위임 호출은 콜 정적 디스패치이지 콜버트 가상 디스패치가 아니에요. 생성자는 가상이 될 수 없으니까요. 유니티 실전에서도 같은 패턴을 적용할 수 있어요. 시리얼라이저블 어트리뷰트가 붙은 데이터 클래스에 디스 체이닝이 유용합니다. 웨폰 데이터 클래스를 봅시다. 세 번째 줄에 시리얼라이저블 어트리뷰트가 붙어있고 네 번째 줄부터 클래스 정의예요. 11번째와 12번째 줄을 보세요. 매개 변수 4개를 받는 마스터 생성자가 있고 모든 필드를 대입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21번째와 22번째 줄을 보세요. 일반 무기 생성자가 콜론 디스로 마스터에 위임하면서 치명타 5%와 배수 1.5배를 기본값으로 전달합니다. 25번째와 26번째 줄은 정적 팩토리 메서드인데 의미가 다른 생성
예를 들어 치명타 무기는 정적 팩토리로 분리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30번째와 31번째 줄처럼 호출 측에서 둘을 골라 쓸 수 있죠. 표로 판단 기준을 정리해두죠. 같은 타입의 매개 변수 조합으로 다양한 생성 방법이 필요하면 디스체이닝, 의미가 완전히 다른 생성은 정적 팩토리 메서드, 매개 변수 일부만 생략하고 싶으면 선택적 매개 변수나 객체 이니셜라이저를 쓰세요. 이제 함정 3가지를 봅시다. 첫 번째 함정은 유니티 모노비헤이비어에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를 두는 거예요. 신입이 거의 한 번씩은 빠지는 함정입니다. 두 번째 줄에 모노비헤이비어를 상속한 에너미에 6번째 줄처럼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를 정의했어요. 빌드는 됩니다. 세 번째 줄에서 add 컴포넌트를 호출하면 네 번째 줄에 콘솔 에러가 나거나 다섯 번째 줄처럼 밑줄 HP가 0인 채로 남는 잘못된 상태가 됩니다. 유니티 엔진은 컴포넌트를 생성할 때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만 호출하거든요.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를 정의하는 순간 컴파일러는 자동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주지 않으니 엔진이 컴포넌트를 만들 방법이 사라지는 거예요. 올바른 예는 이거예요. 첫 번째 줄 awake와 start를 쓰는 거죠. 네 번째 줄에 serialize 필드, private 필드를 두어 인스펙터에서 값을 설정하고 여섯 번째 줄에 awake 콜백이 유니티가 컴포넌트를 완전히 결합한 뒤 호출됩니다. 11번째와 12번째 줄에 initialize 메서드를 두어 외부 데이터 주입이 필요할 때 별도로 호출하는 패턴이에요. 다음 페이지 19번째에서 21번째 줄 호출 측에서는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고 add 컴포넌트로 에너미를 추가한 뒤 initialize로 데이터를 주입합니다. 기억할 규칙은 모노비헤이비어와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는 생성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예요. 초기화는 awake, on enable, start 또는 별도 initialize 메서드로 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생성자에서 가상 메서드 호출 금지예요. 어떤 언어에서든 어렵게 발견되는 함정입니다. 잘못된 예예요. 네 번째 줄에 베이스 생성자가 있고 일곱 번째 줄에서 가상 메서드 이닛을 호출합니다. 10번째 줄이 이닛의 빈 가상정이에요. 15번째 줄 디라이브드의 밑줄 데이터 필드 이니셜라이저는 준비 완료 문자열로 채워집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17번째 줄의 디라이브드가 이닛을 오버라이드해서 19번째 줄에서 밑줄 데이터.length를 출력합니다. 23번째 줄에서 new 디라이브드를 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엔 운이 좋아요. 자식 필드 이니셜라이저가 베이스 생성자보다 먼저 실행되니까 밑줄 데이터는 이미 준비 완료입니다. 하지만 다음 코드는 이렇지 않아요. 5번째와 7번째 줄을 보세요. 디라이브드가 밑줄 데이터를 본문에서 초기화하는 패턴이에요. 12번째 줄에 이닛이 밑줄 데이터.length를 호출합니다. 16번째 줄 new derived hello를 호출하면 호출 순서를 추적해보죠. 첫째, derived 필드 이니셜라이저가 실행되지만 밑줄 데이터 선만 있고 값이 없으니 널. 둘째, 베이스 생성자 본문이 이닛을 호출하고 derived의 이닛이 밑줄 데이터.length를 호출하는데 밑줄 데이터가 null이라 null reference exception이 터집니다. 셋째, derived 생성자 본문은 도달하지 못해요. 올바른 예는 첫 번째 줄. 생성자에서 가상 호출을 안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줄 주석처럼 생성자에서는 자기 자신의 비가상 로직만 두는 게 안전합니다. 23번째 줄. 이닛은 안전하게 호출됩니다. 26번째 줄에서 derived 인스턴스를 만든 뒤 27번째 줄에서 d.init을 명시적으로 호출하는 거예요. 로즐린 분석 기능이 패턴을 CA2214로 경고하니 무시하지 말고 잡아냅시다. 세 번째 함정은 ambiguous 매치예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줄을 보세요. 두 생성자 모두 스트링 id 뒤에 선택적 매개 변수가 있어서 여덟 번째 줄처럼 스포너 오크만 적으면 어느 쪽인지 모호해요. 아홉 번째 줄에 CS0121 에러가 납니다. 해결책은 네 번째 줄처럼 명시적인 스트링 한 개짜리 생성자를 따로 두고 선택적 매개 변수를 빼는 거예요. 아홉 번째에서 11번째 줄처럼 호출이 명확하게 매핑됩니다. 선택적 매개 변수와 오버로딩을 섞을 때는 매번 컴파일러 입장에서 어떤 호출이 어디로 연결될지 판별이 가능한지 살피세요. 이제 C# 버전별 변화를 봅시다. C# 1.0의 표준 생성자예요. 여섯 번째 줄처럼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에 본문에서 필드를 대입하는 가장 기본 패턴이고 이 글에서 다룬 내용 대부분은 1.0부터 가능했어요. C# 4.0에서 선택적 매개 변수와 명명된 인수가 들어왔어요. 일곱 번째 줄처럼 매개 변수의 기본값을 적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16번째와 17번째 줄을 보세요. 명명된 인수, 즉 HP:200처럼 인자 이름을 적어 호출하는 패턴이에요. 선택적 매개 변수가 들어오면서 단순한 오버로딩 일부는 불필요해졌지만 앞서 본 ambiguous 매치 위험이 같이 따라옵니다. C# 9.0의 레코드와 이닛 접근자가 들어왔어요. 두 번째 줄, public record player 한 줄로 위치,
매개 변수를 받으면 컴파일러가 생성자, property, equals, get 해시 코드를 한 번에 생성합니다. 네 번째 줄처럼 호출하면 init 전용 프로퍼티로 자동 노출돼요. C#12의 프라이머리 컨스트럭터를 봅시다. 첫 번째 줄이 before, 일곱 번째 줄에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에서 두 의존성을 받아 13번째 줄에서 밑줄 db.insert를 호출하는 패턴이에요. 16번째 줄부터가 after예요. 17번째 줄 public class service 괄호 i 로거 데이터베이스 db 한 줄로 정리됐어요. 19번째 줄에서 로거와 db 매개 변수를 메서드 본문에서 직접 사용 가능합니다. 매개 변수가 메서드에서 사용되면 컴파일러가 내부에 숨은 필드를 만들어 캡처해요. 레코드와 달리 일반 클래스의 프라이머리 컨스트럭터 매개 변수는 자동 프로퍼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트 71번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으로 요약한 생성자 호출 시 실행 순서를 보세요. 1단계 메모리 할당 플러스 모든 필드 0이나 널로 클리어. 이건 CLR이 자동 처리예요. 2단계 자식 클래스 필드 이니셜라이저. 3단계 베이스 호출로 부모 측 단계 2와 4가 동일하게 반복. 4단계 본문 실행. 자식 본문은 부모 본문보다 늦게 실행되니 부모 생성자에서 가상 메서드를 부르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본 생성자는 자동 생성되지만 커스텀 생성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사라져요.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는 IL에서 베이스 다음 STFLD 순서로 바뀌고 필드 이니셜라이저는 본문보다도 베이스 호출보다도 먼저 실행됩니다. 디스체이닝은 다른 생성자의 위임에서 베이스 호출과 STFLD 본문 코드 중복을 없애고 디스키워드는 현재 인스턴스 참조, 매개 변수, 그림자 해소, 확장 메서드 표시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유니티 모노 비헤이비어와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는 생성자를 쓰지 말고 어웨이크와 이니셜라이즈로 초기화하시고 생성자에서 가상 메서드 호출은 자식 오버라이드가 자식 본문보다 먼저 실행되는 버그가 나니 피하세요. 마지막으로 C#12의 프라이머리 컨스트럭터는 일반 클래스에서는 자동 프로퍼티가 안 만들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한 줄 요약하면 생성자는 객체가 의미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약속이고 디스체이닝은 그 약속을 한 곳에 모아 IL 중복까지 줄여주는 도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스태틱 멤버를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